다음 브이룩업 시트를 선택을 합니다. 브이룩업 시트에는 전산소모품 구매 발주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품명에서 주문할 품명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품명에 해당하는 단위와 단가가 자동으로 입력되게 하는 게 이 양식의 목적입니다. 근데 품명에서 클릭을 하면 역삼각형 목록이 보이고요. 역삼각형 목록에서 원하는 걸 선택을 하면 입력이 되네요. 여기는 무언가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떤 방법으로 이 기능을 설정을 되어 있는지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함수와 상관없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품명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한 후 데이터 메뉴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걸 클릭합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면 제한 대상이 목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설정을 하면 각 셀에 역삼각형 단추가 보이고 원본에서 지정한 셀 범위가 목록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원본에는 셀 범위가 L열에 있는 품명이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품명 부분이 목록 리스트로 보였던 겁니다. 이렇게 사전에 미리 설정을 해놔서 품명 부분은 역삼각형을 눌러서 원하는 품명을 고를 수 있는 겁니다. 품명에서 주문할 제품을 고르면 이 제품에 해당하는 단위와 단가를 오른쪽에 있는 기준열에서 이렇게 찾아오고 싶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찾아올 때 브이룩업 함수가 사용이 됩니다. 엑셀의 함수 중에 if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함수가 브이룩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브이룩업 함수는 업무에 많이 활용이 되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해 주시면 업무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브이룩업 함수의 인수와 형식들 먼저 설명을 한 후 단위와 단가에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브이룩업 함수는 찾기 참조 영역에 있는 함수로서 어떠한 기준값을 찾아서 그 값에 맞는 데이터를 찾아오는데 원리가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설명을 먼저 드립니다. 만약 USB 메모리의 단가를 찾고 싶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브이룩업은 USB 메모리를 어떻게 찾느냐? 기준이 되는 데이터 목록의 첫 번째 열에 USB 메모리가 있나 없나 먼저 찾습니다. 단가를 가져와야 되지만 먼저 메모리를 찾아요. 메모리를 찾아야 거기에 맞는 단가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메모리를 첫 번째로 찾았습니다. 찾고 옆으로 쭉 가니까 세 번째 열에 단가가 있네요. 그럼 셀에 단가 52,500원을 짠 하고 표시를 해주는 게 바로 브이룩업입니다. 이렇게 브이룩업에 쓰려면 브이룩업의 인수는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느냐? 단가를 찾는 브이룩업의 인수입니다. 첫 번째 인수는 찾을 기준값을 입력을 하는데 찾을 기준값은 USB 메모리예요. 메모리를 찾아야 단가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메모리를 어디서 찾느냐? 어디서라고 하는 그 영역이 바로 두 번째 기준 범위가 됩니다. 근데 이 기준 범위는 반드시 절대 참조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수식을 복사를 하더라도 동일한 기준에서 값을 찾아서 해당하는 단가를 가지고 오니까요. 절대 참조를 지정을 해서 $기호를 설정을 하거나 또는 사전에 이름을 지정한 후 함수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USB 메모리를 찾아서 그 메모리에 단위와 단가를 모두 가져올 수 있는데 함수 한 개에 한 개씩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가와 단위를 한 번에 가져오는 건 힘들고 단위를 한 번 가져오든지 단가를 가져오든지 한 번에 한 개씩만 가져올 수 있는데 무엇을 가져올 건지 결정하는 것이 가져올 열번호예요. 가져올 열번호가 1이면 품명, 2면은 단위, 3이면 단가. 단가를 가져오려면 가져올 열번호를 3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 만약 이 상황에서 가져올 열번호를 4번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에러가 발생합니다. 기준 범위로 설정해 둔 데이터 영역에는 열이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가져올 열번호는 1, 2, 3 중에 한 개만 반드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 숫자 이외의 거 쓰면 가져올 열번호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인수는 찾는 방법을 지정을 하는데 USB 메모리를 첫 번째 열에서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만 찾을 거냐
만약 없으면 에러를 표시할 거냐 이거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근사값도 괜찮냐 이런 걸 허락할 건지 0 또는 1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0을 찾는 방법으로 입력을 하면 메모리를 천열에서 찾아서 일치하는 게 있으면 단가를 가져오지만 일치하는 게 없으면 에러가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근사값도 괜찮다라고 해서 1을 찾는 방법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USB 메모리가 없으면 다른 데이터를 가져와요. 예를 들어 프린터 토너에 해당하는 단가를 가져온다든가 복사용지의 단가를 가져온다든가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예제에서는 USB 메모리 단가가 아닌 다른 품명의 단가를 가져오는 것은 말이 안 된답니다. 차라리 에러가 나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은 찾는 방법을 0을 입력하는 게 맞고 근사값을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숫자를 기준으로 어떠한 값을 찾을 때입니다. 80점을 맞은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의 학점을 브이로그업으로 가져오고 싶어요. 첫 번째 열에서 80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쭉 가니까 B가 있네요. 그럼 첫 번째 학생의 학점은 B학점이에요. B라고 브이로그업이 찾아줍니다. 두 번째 학생은 68점을 맞았습니다. 68점을 첫 번째 열에서 찾았더니 68점이 없습니다. 그럼 이 학생은 학점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되죠. 68점에 가까운 60의 학점인 D학점을 가지고 오도록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가깝다 그래서 70점으로 가지 않고 항상 낮은 쪽 근사값을 찾도록 하는 게 마지막 찾는 방법을 1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브이로그업은 높은 쪽 근사값은 찾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68점 학생이 D학점이라고 표시하려면 마지막 찾는 방법을 1로 입력을 해야 된다. 다만 마지막 찾는 방법을 1로 지정을 할 때는 기준 범위가 되는 이 표에 첫 번째 열이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름차순이 아니면 근사값을 찾는 게 불가능하답니다. 달리 얘기해서 기준 범위의 첫 열이 숫자든 문자든 오름차순 정렬이 아닌 섞여 있는 데이터면 마지막 찾는 방법을 1을 쓸 수 없다 하고 똑같죠. 그래서 대부분 90% 이상은 찾는 방법을 0을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0을 입력을 해도 괜찮고 false를 입력을 해도 괜찮고요. 1을 입력을 해도 괜찮고 true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0 또는 1이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할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브이로그 함수가 조금 이해가 되면 이 함수를 시트에 직접 입력을 해서 단위와 단가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업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L열부터 N열까지 있는 이 범위를 이름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름 상자에 품명 기준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자, 이름 상자에 품명 기준. 브이로그업 함수에 사용할 범위입니다. 그리고 단위에 브이로그업 함수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브이로그업 찾을 기준값은 C열에 입력되어 있는 품명. 어디서 찾을 거냐? 품명 기준이라고 이름을 지정해 놓은 그 범위에서 첫 번째 열은 품명, 두 번째는 단위, 세 번째는 단가입니다. 두 번째 열을 가져오면 되겠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그럼 첫 번째 품명의 단위가 나오고 나머지 복사하면 각각 제품의 단위가 나옵니다. 단가도 구하겠습니다. 단가는 브이로그업 찾을 값은 품명. 어디서 찾을 거냐? 품명 기준이라는 이름에서 이번에는 세 번째 열을 가져와야 단가가 가져오겠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이렇게 단가 수식을 입력한 후 이 또한 복사를 하게 되면 각 품명의 단가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품명이 모두 이렇게 삭제가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품명이 없으면 찾을 값이 없으니까 에러가 나겠죠. 그러면 수식에 에러가 표시가 되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 if 에러 함수를 중첩을 하겠습니다. 단위에 입력해 놓은 브이로그업에 다시 맨 앞부분에 if 에러 함수를 추가합니다. if 에러 가로 열고 브이로그업 함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콤마를 입력한 후 빈 셀로 대체를 합니다. 그럼 브이로그업 함수가 계산을 해서
에러가 발생하면 빈 셀로 if 에러 함수가 대체를 해줍니다. 엔터, 그리고 복사. 단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가도 if 에러 함수를 추가를 해서 단가는 숫자 데이터니까 대체할 값으로 0을 입력하면 어떨까요? 빈 셀도 괜찮습니다만 숫자 데이터는 0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습니다. 수식을 복사를 하면 분명 데이터가 모두 지워지더라도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단위와 단가가 하나도 표시되지 않지만 품명을 하나씩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해당하는 품명의 단위와 단가가 셀에 표시가 되죠. 자동화 문서가 작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수량을 입력을 하게 되면 금액이 계산이 돼서 나머지 합계 금액까지도 자동으로 계산되는 전산 소모품 구매 발주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V2굽은 이렇게 기준값을 대상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찾아올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성명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번호를 찾거나 반대로 주민번호를 기준으로 성명을 찾는 경우 알고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다른 데이터를 가져올 때 아주 유용한 함수랍니다. 자, 이 함수는 다음 매입처와 거래 내역 두 시트에서 다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